몇 주 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. 정말 딱 프사만 바꾸고 나서 폰을 끄고 다시 수능 특강을 풀기 시작하는데 제 눈은 수능 특강 지문을 푸는 척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이 핸드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. 결국 10분 만에 저는 껐던 핸드폰을 다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말 놀랍게도 좋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.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. 뭐 아직 접속을 안 한 걸 거야, 그렇지? 부터 시작해서 끝내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. 뭐 이 일은 제가 페이스북 알림 설정을 꺼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이때 제가 예전과는 참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. 왜냐면 작년 3월 초 롯데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다 같은 반 친구한테 들켰을 때는 그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변한 제 모습에 저는 나름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상태 표시줄이 잠잠해졌을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했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짠! 보시다시피 제 머릿속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코넬대 심리학자 토마스 길루비치는 우리는 타인이 실제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조명효과라고 합니다. 이렇게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. 때론 이런 성향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미덕을 강조했듯이 이 역시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. 여기서의 문제 상황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사고에 제약을 준다는 점입니다. 타인의 평가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. 이런 가면을 쓰면 더 높은 애정을 받기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좌절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좋아해주는 내 모습이 결국은 내 겉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못생겼어 라고 할 때 저는 응 너도 라고 하면서 넘어가곤 합니다. 속으로는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친절한 제 겉모습은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만약 이때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고 그 친구에게 말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? 실제로 솔직히 표현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. 그 친구가 날 좋아해주는 이유가 화를 잘 내지 않고 이런 짓궂은 장난도 잘 받아주기 때문이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. 결국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부정해 갔습니다. 하지만 이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적어도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. 처음에는 비록 제 본모습이 친절한 겉모습보다는 호감을 덜 받더라도 제 의사표현에서의 잘못된 점, 부족한 점을 찾고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제 기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진짜 나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시도조차 망설여지게 합니다.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. 이런 용기를 내므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길 두려워했던 본 모습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빛나지 않았음을, 알고 보니 나만이 가진 개성, 진가임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. 감추고 싶기만 한 허물이 아니라요.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? 맞아요. 바로 여러분입니다.
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결정짓는 건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한 가지 다짐을 하면서 연설을 끝내고 싶습니다. 단순히 남들의 눈에 멋진 내가 아니라 진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기로요.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